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다던데요. 아, 일단은 오늘 뭐 지도 다는 못 나오고 뒤에 추정과 실내도 하나만 놔두고 그까지는 나가놓으면 시간 되면 뭐 뒤에 마지막 마무리 되고 내가 혼자 하던가 그때 나중에 진단 보고 최종 마무리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일단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부터 모평균 조금 들어가도록 그래줄게요. 176쪽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들어보고 이 지금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일단 이항 분포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하는 이항 분포. 자, 여기 MP 이거 기억날 거예요. 여기에서 평균은 NP 그냥 곱해주면 되고 분산은 NPQ. 이 NPQ로 이렇게 잡는데 이 Q는 1-P입니다. 1-P. 참고로. 그리고 이 분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하는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다. 그래서 루트 NPQ. 자, 그래서 평균 분산 기억할 때 제일 중요한 오늘의 준 내용. 이 n의 값이 충분히 클 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n이 어느 정도로 커야 이 곡선이 정규 분포 곡선이 되느냐 확률 밀도 함수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수학을 전공해서 뭐 통계학을 전공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어느 이제 근사치 그런 밀도 함수의 그런 크기를 알 수가 있는데 다행히 고등학교 이 수능 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이항 분포는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해서 수능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 n의 크기가 몇 개가 되든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바로 고친다. 여러분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지난 시간에 했던 정규 분포 자 한번 기억해보자. 정규 분포가 뭐였지? 정규 분포 평균하고 분산 평균 분산. 근데 이걸 여기다가 적을 때 얘를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항 분포가 주어지면 이항 분포를 이렇게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적어라. 이렇게 정규 분포로 이렇게 바꾸어서 적어라. 그러면 정규 분포 곡선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확률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볼게. 바로 문제 들어가도 된다. 177쪽. 자, 여기 보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그러니까 600번 실행했을 때 한 번마다 일어날 확률값이 5분의 2. 저기 NP가 600,5분의 2지. 177쪽이다. 자, 여기 보니까 B가 600, 5분의 2. 딱 이게 나오고 여기서 1번 확률 변수 204회에서 264회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가 이게 주어진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아주 간단하다. 자, 여기 한번 볼까? 얘는 이 횟수가 몇 회인지 상관없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전부 다 모든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로 바꾸어도 되도록끔 그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아무
그 그리낌 없이 그냥 곱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EX는 즉 평균은 600 곱하기 5분의 2 600 곱하기 5분의 2 240 바로 정리가 되죠. 되고 그 다음에 분사는 60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144다. 144는 12의 제곱이에요.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라. 이 확률값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 이렇게 되면 물론 거기 Z에 대한 표준화 시켜놓은 그 확률값이 나와 있어. 책에 늘 주어져 있어요. 참고하면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리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정규분포 곡선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고 여기 육안으로 보다시피 평균이 얼마라고? 240 204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4에서 264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얘를 이게 지금 라지 x인데 얘를 z로 고쳐주면 z로 고쳐주면 240은 얼마 된다고? 0 12가 한 칸이라 했었어요. 12가 한 칸이니까 264는 두 칸이죠. 두 칸 12씩 두 칸 그래서 2다. 오케이. 이구나. 그 다음 여기는 36 그러니까 여기는 밑으로 3칸이죠. 12이 한 칸이야. 12이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 요게 칸수를 뜻한다 하는 거. 그래서 얘는 결론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Z로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까지를 바뀝니다. 오케이. 다 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2하고 마이너스 3에서 0은 0에서 3 이래 더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 돼. 얘는 0에서 3까지 값하고 다시 플러스 0에서 2까지 값의 합입니다. 오케이. 대칭이 양수 값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 값도 책에 지금 나와 있지. 책에 보니까 0.4772, 0.4987. 그래서 둘의 합이 0.9752. 이건 뭐 같은 내용이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자, 여기 보면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약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60%. 이걸 보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바꾸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 자, 치료될 확률이 0.6%, 60%. 한 환자가. 근데 여기 총 그 환자가 150명 환자에게 이 약을 투약해 볼 거예요. 150명 환자에게. 투약해 볼 건데 여기서 요구한 거는 99명 이상이 치료될 확률을 구하라. 99명 이상 치료될 확률. 오케이. 이걸 보는 다 됐어요. 자, 무슨 소리냐?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한 사람에 대한 치료될 확률이 60%예요. 약을 투약했을 때. 그럼 결론은
이항 분포 같은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150,0.6 얘를 바로 우리는 뭐로 고쳐야 돼? normal distribution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이렇게 바로 바꿔야 된다. 정규 분포. 그러니까 얘는 150 곱하기 0.6 90 그리고 얘는 150 곱하기 0.6 곱하기 0.4 그래서 4, 9, 36 6의 제곱이죠. 됐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정규 분포 이 확률 밀도 함수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주면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평균이 얼마? 90. 99명 이상 치료될 확률. 이걸 이해해. 근데 여러분은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게, 얘는 90명이 이걸 Z로 고치면 표준화시키면 90명은 0 평균. 그리고 6이 한 칸이야. 6이 한 칸이니까 1.5죠. 원칙은 이 Z로 바꾸는 이 방법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식에 적용한다면 6 표준편차 6분의 99 마이너스 얼마? 90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Z 값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암산으로도 6이 한 칸이니까 9는 1.5지. 오케이? 바로 정리가 된다. 즉 Z가 1.5 이상. 얘는 뭐를 구하면 되느냐? 이렇게 구한다. 여기 전체 이 값이 이게 0.5잖아. 여기 0.5 합쳐서 1이니까. 그래서 얘는 0.5에서 빼주기를 0에서 1.5를 빼주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값이 0.4332니까 책에 나와 있대. 그래서 여러분 직접 빼주면 0.0668 이게 정답입니다. 자, 6.6% 이렇게 자, 뒤로 넘어갈게. 요 뒤에 내용은 그냥 그 설명만 간단히 하고 실제 시험은 그 뒤에 모평균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 모집단하고 표본이 있는데, 자, 모집단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선거를 한다. 대통령 선거.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하면 실제 그 개표 결과는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모든 국민이 투표를 했다. 전체 유권자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전체 집단이 모집단. 이 모집단의 모든 사람을 다 조사했는 것을 뭐라 한다고?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수조사. 자, 이걸 다 조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든 국회의원 선거라든 선거 딱 하고 나면 출구조사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 딱 선거 끝나자 6시에 선거 딱 끝나자 바로 TV를 켜면 뭐 어느 후보가 뭐 당선될 확률 뭐 몇 퍼센트 이래가 바로 뜨는데 거의 정확하죠. 그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 모집단에서 이 표본 일정한 이 표본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출구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사람 연령별대로 그 각 지역마다 이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해서 이 표본 집단, 이 표본을 추출해서 이 표본조사를 해요. 표본조사.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전체 이제 평균과 이 표본을 갖고 했을 때 모집단에서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와 표본 집단에서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이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한 몇 프로쯤 되는지 그거까지 배우면 이제 이 단원이 끝나. 오늘은
자, 이 단원을 뒤로 한번 넘겨본다. 뒤로 넘기면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 184쪽. 자, 이걸 봅니다. 여기 보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에서 이 모집단에서의 모평균 평균을 이제 그동안 우리가 평균하는 게 다 모평균이에요. 모자를 뺐어요. 표본을 갖고 안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서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 모자를 다 뗐지, 그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거하고 과연 이 표본을 뽑아서 이 표본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때 이 표본, 표본 평균, 표본 분산, 그다음 표본 표준 편차, 이 표본이 들어갈 때, 표본 평균 등등 이 표본이 들어갈 때 여기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표본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요걸 한번 보자. 이게 가장 핵심인데 오늘 하는 주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거 하나를 기억하자. 표본의 크기. 요게 오늘 내용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다.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는 뭐냐? 이 추출한 표본의 개수다. 추출한 표본의 개수. 예를 들어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거기에 출구인 조사를 200명 했다. 그러면 그 표본의 개수가 200개 이런 식이에요. 몇 명을 조사했느냐? 표본 전체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근처에 치킨집을 하나 오픈한다. 그랬을 때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 또는 햄버거집을 하나 오픈한다. 그랬을 때 어떤 햄버거 브랜드를 할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표본을 여기서 이제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봤을 때 그 조사한 그 사람들의 숫자가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두자. 표본의 개수.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표본의 개수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것만 기억하면 오늘 수업은 다 끝났다. 뭐냐면 자, 지금부터 이걸 잘 봅니다. 평균 있잖아. 평균. 모평균하고 모평균 우리가 그동안 모자를 떼고 썼는데 모평균 우리가 그냥 썼던 모평균이나 표본 평균은 일치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기억합니다. 평균은 일치한다. 표본이나 모평균이나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본 집단의 평균이나 평균은 일치한다.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걸 이제 표본은 여기다가 바를 붙이지. 바를 붙이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일치하는데 이제 이 다음부터 좀 달라져. 이건 다릅니다. 여기서 두 개는 다르다. 모분산하고 이제 표본분산 이거 완전 다르죠. 만약에 여러분 봐봐. 만약에 모분산이 이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모자를 그동안 이제 안 썼을 뿐인데 분산 이러면 시그마 제곱이지. 시그마 제곱. 이제 베어리언스 하는 이게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이거라고 시그마 제곱. 그러면 여기서 이 표본 집단에서의 분산, 표본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 모분산을 구해가지고 여기에서 요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누어준다. 오케이? 여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는 완전히 다르죠. 다르고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오케이? 자, 위하고 평균만 모평균이랑 표본평균을 같이 쓰고 분산은 모분산을 구해가지고 표본의 개수로 나누어주면
표본 분산이 된다. 그 다음 또 다른 게 아니다. 이게 뭐냐?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는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잖아. 시그마. 그냥 시그마인데 이 표본에서 이 표본 집단에서 표준 편차 표본 집단에서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로 그 나누어 주는데 이게 보면 알지만 루트 씌운 거잖아. 루트 시그마 제곱을 이 값에 루트 씌웠다고 생각하면 돼. 이 값에 루트 이 값에 루트를 씌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야. 여도 루트를 씌운 거야. 루트를 씌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 루트의 분해는 시그마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분산만 구하면 다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아.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데 기억해야 될 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된다. 모평균 나왔다. 뭐만 기억해? 표본의 크기만 기억해. 그리고 평균을 같이 보는데 분산만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준다. 오케이? 나머지 표준 편차는 루트 시작하면 되니까. 자, 이제 문제에서 바로 처리할게. 충분히 오늘 해결할 수 있다. 자, 187쪽. 어떻게 푸느냐? 187쪽. 187쪽에 보면 필수의 제 3번. 자, 여기에 이제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확률 분포표. 자, 확률 변수가 1, 2, 3. 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오케이. 자, 얘들아. 표본의 크기가 여기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있는데 이 중에 표본 4개만 뽑아가 했다. 표본의 크기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본의 크기를 4개. 표본의 크기를 4개를 뽑았다. 4개. 4개를 뽑았을 때 이럴 때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x가 이게 표본 평균이다.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 이 x바의 여기의 평균과 분산 중요합니다. 평균과 분산.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편의상 이렇게 볼게. 원칙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편의상 저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편의상. 자, 표본 평균 안에서 이제 사실 이걸 갖고 이걸 전체 모집단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평균과 분산을 나타내는 거지, 원칙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확률 분포표에서 먼저 뭐를 구해야 되느냐? 모평균을 구해보자. 모평균이 곧 표본 평균이니까. 모평균을 구해볼게. 모평균. 일단 모평균은 곱해합이잖아. 곱해. 간단하죠. 곱해합이다.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 전체 2가 나오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지로 안 돼. 모평균은 표본 평균과 어떻다고 일치한다. 그래서 얘도 2다. 오케이. 자, 요거만 기억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분산, 이 모집단에서의 분산을 구해볼게. 모집단에서의 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에서 빼주기를 2의 제곱. 오케이? 이렇게 하죠. 제곱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게 이 값을 다 하면 이 위에 게 얼마 나와? 한번 보자. 여기서 해보면 2
그 다음에 4분의 1. 여기에서 4분의 9가 그러면 4 빠지고 2 빠지고 4분의 10 4분의 2 2분의 1이라고 그래 그지? 오케이. 자 2분의 1이 이렇게 나왔어요. 분산 5분산이 2분의 1 5분산이 2분의 1이다. 5분산이 2분의 1이면 여기 봐봐. 5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돼. 오케이? 5분산을 표본의 뭐 크기로 나누어 준다. 표본의 크기가 몇 개? 4개. 이게 답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8분의 1이 정답이죠. 그래서 뭐 여기 뭐 표준 편차는 어떤 시험 되고 그런데 자 그런 이야기 할게. 확률 변수의 이 모평균이 표본 평균과 일치한다. 모분산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게 모분산인데 분산은 이 표본 평균에서의 이 표본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넥스트. 자, 여기 이제 어떤 자판기에서 음료수의 용량이 평균이 150ml. 문제 바로 해볼게. 이게 안 어렵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게. 자, 필수의 제 4번. 여기 보니까, 정규분포, 평균 150, 그리고 표준 편차가 5ml. 이렇게 주어졌어.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소위 말해가 이렇게 나오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저 표본 평균 그러니까 음료수 중 100개를 이미 추출해라. N이 100. 표본의 크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본 크기 100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이럴 때 이 표본에 대한 149에서 151 사이가 이 확률값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소위 말해 여기에서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이 평균이 150인데 표준 편차가 5ml다. 이랬을 때 그 내용물에 대한 거죠. 내용물. 그래서 149ml에서 151ml 정도 되려면 이 표본 100개를 뽑아가 이미 추출했을 때 이것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런 뜻이다. 몇 퍼센트 정도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 좀 해요. 딱 보는 순간 여기는 물론 X바가 149에서 151 음료수 용량이 평균이 150인데 표준 편차가 5ml. 그래서 평균적으로 149ml에서 151ml에 들어가는 이 표본에 대한 이 표본 100개를 뽑았을 때 이것에 대한 대체적인 평균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몇 퍼센트쯤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의 본질은 이걸 좀 이해하고 그냥 딱 보는 순간 뭐부터 해야 되느냐 딱 보는 순간 이 X바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된다고.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구해야 된다. 얘는 딱 그 문제 보면 지금 알 수 있죠. 딱 이거 문제 보면 평균은 내가 어떻다 하노? 똑같았겠지. 평균은 이거 편의상 여기서 뭐 여기 바를 안 붙였는데 요게 바로 표본입니다. 표본 평균. 평균은 똑같다. 평균은 똑같은데 뭘 알아야 된다고? 이 분산이 표본에서의 분산이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돼. 모분산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그래서 여기서 분산이 25잖아. 25인데 표본의 크기 얼마나 나눠야 돼? 100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100분의 5의 제곱. 다시 적어주면 150, 100분의 25, 4분의 1, 즉 2분의 1이 얼마? 제곱. 끝났습니다. 즉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야. 뭐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 표본 평균에 대한 149ml에서 151ml 들어가 있는 요러한 게 요 100개 중에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나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그려서 보면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서 보면 이런 얘기야.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서 보면 평균이 이제 150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얘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거 x바입니다. x바. 얘는 x바인데 x바가 149에서 151. 149에서 151까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얼마냐 이런 얘기죠.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얼마냐. 근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이제 이거를 Z로 고치면 이걸 표준화 시켜버리면 이걸 Z로 이렇게 고치잖아. 고치면 이 150은 0으로 하면 되지. 자, 여기에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니까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한 칸이니까 이건 몇 칸 가는 거야? 2칸 가는 거죠. 2칸. 이해됩니까? 2칸. 플러스 2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 2칸 가는 거야. 2칸.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왜 2분의 1이 한 칸이야? 그래서 얘를 표준화시키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다 이런 얘기예요. 따지면 0에서 2까지 몇 배? 2배. 따지면 0에서 2까지의 2배구나. 그래서 0에서 2까지라고 요거는 책에 나와 있다. 0.4772로 나와 있죠. 그래서 0.9544. 다시 이야기하면 이 원래 이제 큰 회사에서 음료수를 만드는데 그 음료수의 그 용량이 한 150ml 정도 들어있는데 표준 편차가 5쯤 되는데 이미 추출 100개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149에서 150ml 사이 요 1차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 100개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그 들어가 있나? 95.44% 정도 되더라 이런 뜻이다. 그래서 여기 좀 이해됐다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드라스트. 자, 186쪽.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내 추정 하나 나왔는데 오늘 요게 이제 이 문제가 제일 메인인데 좀 어려운 내용인데 보자. 여기서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진해 무게는 18kg. 자,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여기 평균이 18kg. 그리고 평균이 18kg. 표준 편차가 얼마? 표준 편차가 4kg.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런데 여기서 비행기 탑승객 중에 N명을 이미 추출하자. 표본의 크기를 N. 표본 크기를 N이라고 할 때, 이럴 때 여기에서 이 X바가 17에서 이 X바, 소위 말해가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변수 X바를 뒀을 때 그 X바가 17kg에서 19kg 사이 표본의 크기 몇 개를 뽑았을 때, 몇 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이 X바가 17에서 19kg 이하일 확률이 약 86.64%, 0.8664. 이게 되려면 표본의 크기를 몇 개 뽑아야 되느냐, 이게 이런 문제야. 문제 굉장히 좋지요, 사실.
이게 뭐냐 이게. 표본의 크기를 도대체 몇 개를 뽑아야 요 86.64% 정도 나오느냐. 17kg에서 18kg 사이에 이 표본 평균의 저 확률 변수를 넣었을 때 이 확률 변수에 들어가는 이 크기가 2%를 만족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몇 개 뽑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야기했지만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고 우리는 x바에 대한 표본의 크기가 있으니까 x바에 대한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면 평균은 내가 어떻게 나가나 똑같습니다. 평균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다고? 그렇지. 우리가 이 분산이 달라진다. 분산. 그래서 n분의 4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칙은 뭐냐? 내가 이걸 그냥 오늘 이거 아주 기본에 충실해 가면 해볼게. 이거 기본에 충실해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거 여기 이제 18이 있어. 있는데 이게 x바에 대한 말이야. 확률 변수 x바에 대해서 18 이게 평균이 있으면 요게 17에서 19가 되려면 17에서 19 이게 요 사이즈 요 안에 들어가는 요 값의 크기가 86.64% 0.8664 0.4332 0.4332가 되려면 이게 이 크기가 되려면 이제 표본의 크기를 몇 개 뽑아야 되나 표본의 크기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표본의 크기가 이게 0.4332가 유한을 보면 알지만 이게 18을 0으로 뒀을 때 1.5씩이죠. 1.5. 이렇게 1.5씩이다. 1.5씩. 오케이. 1.5씩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물론 이제 뭐 이걸 뭐 여기서 바로 이게 한 칸 크기가 뭐 루트 n분의 4니까 저 루트 n분의 4를 가지고 칸 크기를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사실 정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갖고 하냐. 원래는 이래야 돼. 이게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이렇다. 이게 z를 구하는 게 원래는 뭐라 하더라고? 시그마분의 x-m이라는 게 있지, 그지? 그럼 여기 만약에 이 표본에서 z 같으면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z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루트 n분의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에 x바 마이너스 뭐 n 이래 되겠지, 그지? 여기 이제 평균이 18이잖아. 평균이 18. 그럼 여기 마이너스 1.5. 19 이거 내볼까? 이거 내보면 간단한데 1.5가 되려면 얘는 사실은 뭐가 돼야 될까?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루트 씌우면 그래서 시그마는 루트 n분의 4잖아. 그래서 결론은 이게 루트 n분의 4가 얼마에서 얼마 뺐는 거? 19에서 얼마 뺐는 거? 18 뺐는 거. 이해되죠? 요게 요 값이 돼야 돼. 오케이? 이해 값이 돼. 그래서 뭐 결론은 4분의 루트 n이 1.5다. 그래서 n은 36이 정답이죠.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표본의 크기야. 이것만 좀 기억해두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